어떤 생각으로 강사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강사를 생각을 1도 안 했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그런 것보다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 배웠던 곳이 있었겠죠? 교육원이. 저희 같이 있었던 곳이네요. 네, 맞아요. 네. 유 강사님이랑 같이 배우고 했던 그 교육원에서 제가 처음 제첫 물건을 받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빌라로 단기 매도를 해서 저에게는 나름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냐면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연봉의 2배 이상을 벌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1년이 안 돼서 실제로 목표를 이뤘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저희 이제 교육원의 대표님을 찾아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저도 신기했고, 그 교육원의 대표님도 그걸 좋게 보셔서 그런지 저에게 강사 제의를 해주셨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유 강사님이랑 같이 경매 강의를 시작을 했죠. 저는 사실 어떻게든 강사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강사를 계속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원에서는 강사를 못 했고요. 작은 이제 문화센터에서 조그맣게 강의를 좀 하다가 작년 초에 서울에 있는 교육원에서 감사하게도 또 저에게 강의를 한번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교육원에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의 장점이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작은 돈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용기를 드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액 빌라로 시작을 했었죠. 제 강의를 들어서 실제로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은 그 부천에 있는 빌라예요. 서울 빌라도 아니고 단기 매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한 7천만 원 단기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셔요. 지금 뭐 어떤 장소에 좀 온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에요? 다가구 물건이고요.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 분이신데 이 수강생 분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도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최근에 지금 낙찰을 받아서 명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컨설팅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특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낙찰이 보장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횟수만 많이 쌓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으로 이렇게 받으셨네요. 컨설팅을 할 때 낙찰이 될 때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짧으면은 한 2달 안에 낙찰을 받으시고, 길면은 정말 6개월, 1년도 걸려서 낙찰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낙찰을 받게 해주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높게 쓰면 낙찰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적정한 가격에서 낙찰을 받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분은 원래 다가구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셨던 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가구는 생각 자체를 안 하셨고,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 물건을 찾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걸 하고 싶어 하셔서 컨설팅을 해드린 물건입니다. 운 좋게도 또 낙찰이 됐네요. 운 좋게 낙찰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모든 이런 건물이나 집들은 다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과 또 이 집이 인연이 맞아서 또 이렇게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은 수익률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낙찰받은 금액이랑 뭐 투자금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한 5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90%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팅을 모두 다 완료를 했을 때 약 3, 4천 정도 내 돈이 묶이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입찰을 본 물건입니다. 그 경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명도도 있겠지만 아까 뭐 90% 대출 쉽지 않잖아요. 보통 다가구는 방배기 하면 뭐 50%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하셨던 거예요? 다가구 대출에서 요즘에는 대출이 DSR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신탁 대출의 장단점을 알고 대출을 받으셔야지 그냥 무작정 신탁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점들만 알면 기본 80%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받으면 90%까지도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신탁 대출을 좀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특히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뭐 등기부 등본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잘 해결됐나요? 네, 요즘에는 신탁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서 조금 보증금이 작고 차라리 월세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걸로 수익률을 분석을 하시면 훨씬 제 돈을 적게 들이고도 다가구를 소유도 하면서 월세 수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5억대 물건을 받아서 한 4천 정도만 들어가고 월세 순이익만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런 물건 했으면 사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네. 순간 없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 물건을 원래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 임장도 다니고 물건도 찾았던 물건인데 저희 또 컨설팅 하시는 분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셔서 제가 드린 물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도 부동산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집을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가 12%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제가 받는 것보다는 그분이 받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네가 하지 왜 그걸 남한테 이제 알려주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말씀처럼 이제 명예라든지 뭐 현금의 문제 이런 게 분명히 또 있으니까 이왕 뭐 내가 못하는 거면 혹은 나보다는 그분이 하는 게 더 나은 거라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는 있는 부분이네요.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같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강사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저보다 더 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더 빨리 갔을 뿐이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큰 건물주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리는 편이긴 해요. 안에 물건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가보시죠. 출입문을 열어. 이 물건도 최근에 지었던 물건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물건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임차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관리비 때문에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가구의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집이 좋은데요? 원룸이나 1.5룸이 없고요. 올 투룸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다가구예요. 월세는 얼마 정도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런 다가구 할 때 그러면 제일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명도잖아요.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명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직접 해주신 거예요? 네, 명도는 제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약간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 교육생분들이 저의 아바타가 돼서 이제 직접 하시는데 이제 문구를 제가 대부분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걸 저한테 알려드리고 알려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명도를 하니까 그 다음 물건도 명도에 대한 자신감은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별로 무서울 게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뭐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게 되고 뭐 다음 방향성도 뭐 또 더 크게 목표를 잡아볼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본인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주택 수가 어떤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물건을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응하셔서 또 그 다음 물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은 지금 이걸 세팅을 완료를 하면은 단기 매도로 조금 더 자금을 불려서, 왜냐 여기에 지금 묶이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단기 매도로 번 다음에 지금 이분의 목표는 자기 아버지의 명의로 다가구를 받아들이는 게 지금 저와 한 목표입니다. 저도 딱 많은 분들을 뵙지만은 사실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있지만 사실 목표가 있는 경우는 잘 못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목표를 같이 좀 잡아 나가면 확실히 뭐 받는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개별로 목표를 세워서 장기전으로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수익을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한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물건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다가구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월세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전국으로 저희는 다가구를 좀 낙찰을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빌라를 좀 낙찰을 받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재밌는 썰들 많으시죠? 네, 많죠. 너무 많죠. 기회가 된다면 그런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